당신, 정말 당신이야? 7년 만에 다시 만난 전 남편. 그는 스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사라진 거야? 왜 아무 말도 없었어? 민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내가 버티려면 내가 나쁜 사람이 돼야 했어. 서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7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렸어요. 그날 진짜 범인은 내 아버지 옆에 있던 사람이었어. 배신자라고 믿었던 남편.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죄인이 되기로 선택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을 가득 담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서유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산속 공기가 차갑게 폐를 파고들었죠. 12월 초입이었습니다. 나무들은 이미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었고 바람은 쌀쌀하게 불어왔어요. 서유는 코트깃을 여미며 천천히 절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35살. 재벌그룹 회장. 누가 봐도 화려한 타이틀이었지만 서윤에게는 그저 무거운 족쇄일 뿐이었어요. 아버지가 쓰러진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흔들렸고 이사진은 서윤을 끊임없이 시험했어요. 여자라서 젊다는 이유로 매일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죠. 회장님, 이번 계약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가가 또 떨어졌습니다. 대응 방안이 필요합니다. 언론에서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왔어요.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끝도 없이 쌓였습니다. 서유는 매일 밤 서류를 검토하다가 책상에서 잠들었고 아침이 되면 또다시 회의실로 향했어요. 그렇게 반년을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새벽 4시까지 이어진 긴급 이사회, 쏟아지는 질책과 압박, 그리고 병실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아버지. 모든 것이 서윤을 짓눌렀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답답했고 눈앞이 아득해졌죠. 그래서 서윤은 비서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차를 몰았어요. 어디든 좋았습니다. 그저 숨 쉴 공간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핸드폰은 조수석에 던져놓았고 내비게이션도 꺼버렸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달렸어요.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국도를 벗어나 산길로. 얼마나 달렸을까요? 어느새 차는 산속 깊은 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이 절이었어요. 서유는 어렸을 적 어머니와 함께 이곳에 온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기도를 드렸어요. 무엇을 빌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늘 평온했죠. 서유는 그 평온함이 절실히 그리웠습니다. 절 입구에 들어서자 고요함이 느껴졌어요. 세상과 단절된 듯한 정적. 서유는 천천히 대웅전으로 향했습니다. 돌계단을 오를 때마다 발소리만 울렸어요. 대웅전 문을 열자 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은은하고 차분한 향이었어요. 서유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기도를 해본 지 정말 오래되었지만 자연스럽게 두 손이 모아졌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무엇을 빌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건강? 회사의 안정? 아니면 그저 이 무게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이기적인 바람? 서유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저 고요함 속에 몸을 맡겼죠. 조금씩 호흡이 가라앉았어요. 어깨에 실린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색 승복을 입은 한 남자가 서윤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얼굴은 수척했지만 윤곽은 또렷했습니다. 그 눈빛,
서유는 그 눈빛을 알고 있었어요. 7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민수. 서윤의 입에서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윤을 바라보았어요. 그 표정은 놀라지도 반가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담담했어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떨며 다시 물었어요. 정말 당신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존댓말이었어요. 서윤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7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 이후로 민수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연락도 흔적도 없었습니다. 서윤은 처음 몇 달간 민수를 찾으려 했지만 허사였어요. 사람을 고용해서 수소문도 해봤지만 민수는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이제 민수는 스님이 되어 서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왜? 서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물어야 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 사라졌는지, 왜 스님이 되었는지, 왜 아무 말도 없었는지. 하지만 목구멍이 막혀서 아무 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민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곳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러 오셨다면 천천히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수는 몸을 돌렸어요. 서윤은 민수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회색 승복이 천천히 멀어졌어요. 서윤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그렇게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7년 만에 다시 본 남자. 사랑했던 사람. 배신자라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스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7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수와 처음 만났던 날, 함께 웃었던 날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을 돌렸던 그날. 서윤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서윤은 재벌가 외동딸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넓은 저택,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끝없는 기대. 하지만 서윤이 7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죠. 서윤은 그날 이후 아버지와 단둘이 살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서윤에게 세상 모든 것을 주려 했습니다.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 최고의 기회. 넌 내가 지켜야 할 전부야.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서윤은 그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공부를 잘했고 똑똑했으며 무엇이든 빠르게 배웠어요. 아버지는 서윤을 회사에 데려갔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회의에 참석시켰고 경영을 가르쳤죠. 넌 언젠가 이 모든 걸 이끌어야 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자신의 운명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서윤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친구들과 웃고 자유롭게 걷고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고 그런 평범한 삶을 꿈꿨죠. 대학에 입학한 서윤은 처음으로 자유를 맛보았어요. 물론 경호원이 따라다녔지만 그래도 캠퍼스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서윤을 재벌가 딸이 아니라 그저 한 명의 학생으로 봐줬어요. 서윤은 그게 좋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카페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가끔은 혼자 음악을 들으며
캠퍼스를 걷기도 했죠. 그렇게 2학년이 되던 봄, 서유는 민수를 만났어요. 경영학과 과행사였습니다. 신입생 환영회였죠. 민수는 장학생이었어요. 가난했지만 성실했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서유는 민수와 처음 대화를 나눴을 때를 기억해요. 저 혹시 과제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유는 웃으며 설명해줬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둘은 자주 마주쳤어요. 도서관에서, 강의실에서, 그리고 학교 뒤편 작은 카페에서. 민수는 서윤을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재벌가 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저 한 명의 친구로 대했습니다. 그게 서윤에게는 신선했어요. 너 진짜 공부 잘하네. 이거 어떻게 푼 거야? 나 좀 가르쳐줘. 민수는 스스럼 없이 말했습니다. 서윤은 그런 민수가 편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과제를 하고 시험 기간엔 같이 공부했죠. 민수는 아르바이트를 3개나 했어요. 학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힘들지 않아? 서윤이 물었어요.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익숙해. 그 모습이 서윤에게는 대단해 보였어요. 자신이 가져본 적 없는 강인함이었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어느새 민수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고백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신분의 차이, 아버지의 반대, 모든 게 두려웠죠. 그런데 민수가 먼저 말했어요. 서윤아, 나 너 좋아해.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캠퍼스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죠.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너한테 이런 말하는 게 우스울 수도 있어. 하지만 진심이야. 서윤은 눈물이 났어요. 나도 좋아해. 그날 밤 둘은 처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은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느꼈어요.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재벌가의 후계자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서 사랑받는다는 느낌. 그게 얼마나 따뜻한 건지 처음 알았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재벌가 딸과 장학생의 연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아버지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아버지는 서윤을 불렀습니다. 그 남자와 헤어져라.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아빠, 민수는 좋은 사람이에요. 서윤은 애원했습니다. 좋은 사람? 그게 뭐가 중요해? 아버지는 차갑게 말했어요. 넌 누구랑 만나든 신중해야 해. 내 결혼은 그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야. 회사가 걸려 있어.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민수를 사랑해요.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랑으로는 못 산다. 현실을 봐라. 하지만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서윤은 집을 나왔어요. 서윤이 집을 나온 건 졸업을 앞둔 겨울이었어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방 하나와 책 몇 권. 그게 전부였어요. 아버지는 서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문 너머로 서윤을 바라볼 뿐이었죠. 서윤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서윤은 민수의 작은 원룸으로 갔습니다. 정말 괜찮아?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우리 둘이잖아. 민수는 서윤을 꼭 안아줬어요. 힘들게 해서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서윤은 민수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기분이었죠. 둘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아르바이트를 더 늘렸습니다. 서윤도 과외를 시작했죠. 재벌가 딸이었던 서윤에게는 낯선 일상이었어요. 직접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밥을 태우기도 하고 설거지를 하다 그릇을 깨기도 했죠. 하지만 민수는 항상 웃으며 도와줬어요.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나도 처음엔 다 서툴렀어. 서유는 그런 민수가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평범한 일상이 주는 소소한 행복을 배워갔죠. 졸업 후 둘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서윤아, 나랑 결혼해 줄래? 반지도 없었고 특별한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 앞 작은 공원 벤치였죠. 하지만 서윤에게는 세상 어떤 프로포즈보다 특별했어요. 응, 할게.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둘은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친구들과 서윤의 대학 친구들. 그게 전부였어요.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예상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그래도 민수가 손을 잡아줬죠.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날 서윤은 정말 행복했어요. 세상에 둘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신혼집은 민수가 다니던 원룸 그대로였어요.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윤은 벽에 사진을 붙이고 작은 화분을 키우기 시작했죠. 민수는 취직 준비를 했어요. 서윤도 작은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둘은 아침마다 함께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어요.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와. 그런 평범한 대화가 서윤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었어요.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때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죠.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어떤 이름이 좋을까? 민수가 물었어요. 서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들이면 어떤 이름이 좋을까? 딸이면? 딸은 생각해 볼게.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 쌓여갔어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취업이 쉽지 않았어요. 서류에서 떨어지고 면접에서 고배를 마셨죠. 서윤의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민수는 자책했어요. 미안해. 내가 더 잘해야 하는데. 서윤은 민수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자. 우린 함께니까.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서윤은 행복했습니다. 비록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민수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어느 날 서윤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의 비서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서윤은 망설였어요. 1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아버지가 왜 갑자기 만나자는 건지 알 수 없었죠. 무슨 일이세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직접 오시면 말씀하시겠답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서윤은 민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만나자고 하네.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가봐. 어쨌든 내 아버지잖아. 서윤은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넓은 거실, 익숙한 복도, 그리고 아버지가 앉아 계신 서재. 아버지는 많이 늙어 보였어요. 앉아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잘 지냈니?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 남자는? 민수도 잘 지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라. 서윤은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아빠, 들어. 아버지가 말을 끊었어요. 조건이 있다. 서윤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집으로 돌아오면 사위는 회사로 들여보내겠다. 서유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 회사 일을 제대로 배워야 해. 그리고 내가 회사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 서유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버지의 제안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죠. 민수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고 자신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서유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라. 서유는 집으로 돌아와 민수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아빠가 조건을 제시했어. 민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회사로 들어오라고.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당신을 회사에 들여보내겠대. 대신 나도 회사 일에 참여하라고. 민수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서유나, 괜찮겠어? 내 아버지랑 관계가. 서유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게 기회일 수도 있어. 당신도 안정적인 직장 생기는 거고. 민수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나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까봐 그래. 서유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함께 하는 거잖아. 아빠도 마음을 연 것 같아. 민수는 서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해보자. 그렇게 서윤과 민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약속대로 민수를 회사에 들여보냈어요. 경영지원팀 사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배워라.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알아야 해. 아버지는 민수에게 엄격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성실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했죠. 회사 사람들은 민수를 경계했어요. 회장 사위래. 낙하산 아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개의치 않았어요. 묵묵히 일했고 실력으로 인정받으려 노력했죠. 서윤도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경영기획실에 배치되었습니다. 아버지 바로 옆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죠. 이게 우리 회사의 핵심 사업이야. 재무제표를 읽을 줄 알아야 해. 아버지는 서윤에게 하나하나 가르쳤어요. 서윤은 빠르게 배웠습니다. 원래 총명했던 데다가 책임감도 느꼈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민수는 회사에 적응해 갔고 서윤은 경영 감각을 익혀갔습니다. 둘은 저녁마다 함께 퇴근했어요. 오늘 회의 어땠어? 힘들었어. 너는? 나도. 배울 게 정말 많더라. 그런 대화를 나누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때 민수에게 말을 걸기도 했죠. 회사 생활은 어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민수는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계속 그렇게 해. 서유는 그런 모습이 기뻤어요. 조금씩이지만 가족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반년이 지난 어느 날 회사에 큰 사건이 터졌어요. 신제품 개발 관련 기밀이 유출된 겁니다. 경쟁사가 똑같은 제품을 먼저 출시했죠. 회사는 발칵 뒤집혔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정보를 흘린 거야? 이사진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아버지는 보안팀을 불렀어요. 당장 조사해. 범인을 찾아내. 보안팀은 며칠 밤을 새워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모든 정황이 민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컴퓨터에서 기밀 파일이 발견됐고 그의 이메일 계정으로 외부에 전송된 기록이 있었죠. 심지어 경쟁사로부터 입금된 계좌까지 추적됐어요. 민수 명의의 계좌였습니다.
아버지는 서윤을 불렀어요. 이게 뭐냐?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윤은 믿을 수 없었어요. 아빠,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민수가 그럴 리 없어요. 아버지는 서류를 던졌습니다. 증거가 다 여기 있어. 내 남편이 회사를 배신했어.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민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당장 집으로 데려와. 직접 물어봐.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회사. 왜? 집으로 와줄래? 급한 일이 생겼어. 민수는 곧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거실에는 아버지와 보안팀장이 앉아 있었어요. 민수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죠. 무슨 일이십니까? 아버지가 서류를 민수 앞에 던졌어요. 이게 뭐냐? 민수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내가 기밀을 유출했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증거가 다 있어.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증거들은 뭐냐? 내 컴퓨터, 내 이메일, 내 계좌. 다 내 거 아니냐? 민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하지 않았어요. 서윤이 다가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아니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는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이 가득했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했어. 서윤은 손을 놓쳤습니다. 뭐라고? 민수는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기밀을 유출했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죠.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어요. 당장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 민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서윤을 한번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민수는 그대로 집을 나갔습니다. 민수가 집을 나간 후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자백했어요. 직접 인정했죠. 왜 그랬어? 서윤은 울먹였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내가 경고했잖니.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고. 서윤은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빠는 처음부터 민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아니야. 저 사람이 선택한 거야. 욕심이 있었던 거지.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욕심 많지 않았고 돈을 밝히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죠. 그리고 민수 본인이 인정했습니다. 서윤은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날 밤 서윤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받지 않았어요. 몇 번을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왜 그랬어? 설명해줘. 제발.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서윤은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는 발칵 뒤집혔어요. 민수의 기밀 유출 사건이 알려졌죠.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사위였잖아. 회장 딸이랑 결혼해서 정보 빼낸 거 아냐?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거지 뭐. 서윤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인정했으니까요. 회사는 민수를 고소했어요. 배임과 산업 스파이 혐의였습니다. 변호사들이 움직였고 언론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죠. 재벌가 사위, 기밀 유출 혐의로 조사. 회장 딸과의 결혼은 계획된 거?
기사 제목들이 자극적이었어요. 서윤은 신문을 펼칠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서윤에게 연락을 했어요. 만나자고 했습니다. 서윤은 망설이다가 나갔어요. 약속 장소는 그들이 자주 가던 작은 카페였습니다. 민수는 이미 와 있었어요.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서윤은 민수 앞에 앉았어요. 왜 그랬어?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민수는 커피잔을 들여다봤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마.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말해줘. 민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난 내가 힘들어하는 게 싫었어. 무슨 소리야? 회사에서, 집에서. 넌 항상 눈치를 봤어. 내 아버지 눈치, 사람들 눈치. 나 때문에 그런 거잖아.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무슨...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만 없으면 내가 편할 것 같았어. 내 자리로 돌아갈 수 있잖아. 아버지랑도 관계가 회복될 거고. 서윤은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기밀을 유출한 거야? 그게 말이 돼?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죠. 서윤은 주먹을 쥐었어요.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민수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변하나 봐.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혼해요. 민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서윤아, 더 이상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떠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서윤은 뒤돌아섰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서윤은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서윤은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결혼할 때는 그렇게 행복했는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은 왜 이렇게 슬픈지.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서명했어요. 민수도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렇게 둘은 이혼했어요. 결혼 생활 2년. 너무 짧았습니다. 이혼 후 민수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재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만 출석했죠. 결국 민수는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집행유예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 이후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서윤은 사람을 고용해서 민수를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허사였습니다. 주민등록도 말소된 것처럼 보였고 아무도 민수의 행방을 알지 못했죠.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어요. 서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회사 일에 매진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서윤을 위로했습니다. 잘한 거야. 이제 내 길을 가면 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민수를 떠올렸어요. 왜 그랬을까? 정말 돈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서윤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1년, 2년, 3년. 어느새 7년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배신자였던 민수를 잊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꿈에서 민수를 봤어요. 웃고 있는 민수, 손을 잡아주던 민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안해라고 말하던 민수. 서윤은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깼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렀어요. 7년이 흐르는 동안 서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버지는 서윤을 후계자로 키웠습니다. 경영 전반을 가르쳤고 중요한 결정에 참여시켰죠. 서윤은 빠르게 성장했어요. 이사회에서 발언권을 가졌고 주요 프로젝트를 직접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은 서윤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역시 회장님 딸이야. 경영 감각이 뛰어나. 처음엔 여자라는 이유로, 젊다는 이유로 무시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서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죠. 하지만 서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일은 잘 됐어요. 성과도 좋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공허했습니다. 밤마다 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민수를 떠올렸습니다.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명했어요. 민수의 목소리, 민수의 웃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민수의 슬픈 눈빛. 왜 그랬을까? 서윤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회의 중이었어요. 갑자기 고개를 숙이더니 의식을 잃었죠. 회장님,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아버지는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만 언제 깨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깨어나지 않았어요. 서윤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죠. 아빠, 깨어나요. 제가 있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어요. 회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장의 부재. 이사진은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후계 구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서 이사님이 승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 젊지 않습니까? 경험이 부족해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서윤은 그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회의를 주재하고 결정을 내리고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결국 이사회는 서윤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서윤은 35살의 재벌그룹의 실질적인 수장이 됐어요. 모든 게 서윤의 어깨에 올려졌습니다. 회사의 미래, 수만 명의 직원, 그리고 병상에 누운 아버지. 서윤은 버텨야 했어요. 하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거웠죠. 거울을 보면 수척해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다크서클이 짙었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어요. 비서가 걱정했습니다. 회장님, 좀 쉬셔야 합니다. 괜찮아요. 서윤은 손을 저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서윤은 또다시 긴급 이사회를 마쳤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사람들의 질책, 끝없는 요구, 그리고 의심하는 눈빛. 모든 게 서윤을 짓눌렀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 서윤은 중얼거렸습니다.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서윤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답답했고 눈물이 흘러내렸죠. 서윤은 그대로 차를 몰았습니다. 비서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본능적으로 운전대를 잡았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국도를 벗어나 산길로.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서윤은 계속 달렸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그 절이었어요. 어렸을 적 어머니와 함께 왔던 곳. 민수와 이혼하고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곳. 서윤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절 입구로 천천히 걸어갔죠. 새벽 공기 속에 향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대웅전으로 향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윤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두 손을 모았습니다. 눈을 감았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서윤은 속삭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울음이 멈췄을 때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회색 승복을 입은 남자가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수였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본 얼굴. 서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민수. 이름을 부르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서윤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7년 전과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고요했죠. 오래간만입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여전히 존댓말이었습니다. 서윤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수는 대답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마음이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서윤은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7년 동안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약한 모습. 하지만 민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어, 정말 힘들어. 서윤은 울먹였어요. 민수는 조용히 서윤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옆에 있어줬죠. 서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7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서윤은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민수는 여전히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요히 함께 있어줬죠.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당신 왜 여기 있는 거야?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스님이 된 거야? 네. 짧은 대답이었어요. 서윤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7년 전보다 수척했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어요. 왜 스님이 됐어? 민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싶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어요. 서윤은 가슴이 아팠어요. 나 때문에?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 선택이었습니다. 서윤은 참았던 질문을 꺼냈어요. 왜 그랬어? 왜 기밀을 유출했어? 정말 돈 때문이었어? 민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안 했습니다. 서윤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전 기밀을 유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했잖아. 증거도 다 있었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서윤은 숨이 막혔어요. 무슨 소리야? 민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터진 그날, 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보안팀이 저를 조사했죠. 제 컴퓨터에서 파일이 발견됐고, 제 이메일로 전송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계좌로 돈까지 입금돼 있었어요. 서윤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전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완벽했어요. 누군가 저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치밀하게 준비한 거였죠. 누가?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처음엔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요. 누군지.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누구야? 민수는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옆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윤은 얼어붙었어요. 아빠 옆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시 경영기획실장이었던 최 상무. 지금은 부회장이 됐을 겁니다. 서윤은 최 부회장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오른팔이었죠. 아버지가 쓰러진 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 서윤을 견제하고 압박하던 사람. 왜 최 부회장이? 민수는 차분히 설명했어요. 그분은 후계 구도를 바꾸고 싶었던 겁니다. 회장님이 저를 회사에 들이고 당신과 함께 경영에 참여시키는 걸 원치 않았어요. 당신이 회사를 물려받으면 자신의 입지가 약해지니까요. 그래서 저를 제거하려 한 거야? 네. 저만 없으면 당신이 아버지와 갈등을 겪을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서유는 몸이 떨렸어요. 왜 말 안 했어? 왜 변명하지 않았어? 민수는 슬픈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말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증거는 완벽했고 저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당신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서윤은 눈물이 흘렀어요. 무슨 소리야? 제가 계속 버티면 당신은 아버지와 회사 사이에서 더 힘들어질 거였어요. 저 때문에 당신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쁜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제가 인정하면 사건은 끝나고 당신은 아버지 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서유는 목이 메었어요. 바보 왜 그랬어? 민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당신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서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7년 동안 민수를 배신자라고 믿었습니다. 미워했고 원망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민수는 서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한 거였습니다. 난 괜찮았어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너지는 게 더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라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서윤은 얼굴을 감싸쥐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저를 미워했죠? 민수가 물었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미워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민수는 담담히 말했어요. 당신이 잘 지내면 됐으니까요. 잘 지내지 못했어. 서윤은 울먹였어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밤마다 당신 생각했어. 왜 그랬을까? 정말 돈 때문이었을까? 계속 생각했어. 민수는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마음 편히 가지세요. 전 이곳에서 평온합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대로 끝낼 수 없어. 진실을 밝혀야 해. 민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7년이 지났어요. 이미 끝난 일입니다. 아니야. 서윤은 단호히 말했어요. 최 부회장을 그냥 둘 수 없어. 당신 인생을 망가뜨렸잖아.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인생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평화를 찾았어요. 욕심도 집착도 내려놨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요. 서윤은 민수를 바라봤어요. 정말 평온해 보였습니다. 7년 전 괴로워하던 모습과는 달랐죠. 하지만 서윤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난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민수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제 선택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서윤은 민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7년 만에 느끼는 온기였죠. 서윤은 절에서 나와 곧장 병원으로 향했어요. 아버지가 누워있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서윤은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서윤은 조용히 말했어요. 진실을 알았어요. 민수를 만났어요.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계속 말했어요. 민수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최 부회장이 꾸민 일이었어요. 아빠가 깨어나면 함께 진실을 밝혀야 해요. 서윤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깨어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함께 잘못을 바로잡아요. 그날 밤 서윤은 회사 자료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7년 전 기밀 유출 사건 관련 서류들, 보안팀 보고서, 이메일 기록, 계좌 추적 자료, 하나하나 다시 살펴봤습니다. 밤을 새워 문서를 읽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당시 최 상무의 측근이었죠. 계좌 추적도 외부 업체가 아닌 내부에서 처리했습니다.
모든 증거 수집 과정에 최 상무가 관여하고 있었어요. 이상해, 너무 깔끔해. 서윤은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범죄라면 흔적이 더 복잡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았죠. 서윤은 더 파고들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자료를 분석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뒤졌습니다. 비서가 걱정했어요. 회장님, 좀 쉬셔야 합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요. 서윤은 손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당시 기밀 파일이 전송된 시각, 민수는 회사에 없었습니다. 출장 중이었어요. 지방 공장 실사를 나가 있었죠. 하지만 보고서에는 그 사실이 누락돼 있었습니다. 서윤은 당시 출장 기록을 찾아냈어요. 민수는 부산 공장에 있었고 공장장과 직원들이 목격했습니다. 오전 회의부터 저녁 만찬까지 함께 있었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대였습니다. 이걸로 증명할 수 있어. 서윤은 중얼거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더 조사했습니다. 당시 민수 계좌로 입금된 돈의 출처.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여러 번 우회했지만 전문가를 고용해 끝까지 추적했어요. 그 결과 최 부회장과 연결된 투자회사가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관계없어 보였지만 실소유주를 추적하자 최 부회장의 처남이 대주주였어요. 역시 서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서윤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시간 순으로 나열하고 각 증거의 출처를 명확히 했죠. 그리고 변호사를 불렀어요.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한참 살펴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회장님, 이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로운 증거들이 명확합니다. 재심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서윤은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최 부회장이 막았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했죠. 회장님, 7년 전 일을 왜 다시 꺼내십니까? 회의실에서 최 부회장이 말했어요. 회사에 좋을 게 없습니다. 이미 정리된 사건 아닙니까? 다른 이사들도 동조했습니다. 맞습니다. 괜히 구설수만 생길 겁니다.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아요. 서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쓴 채 7년을 살았어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최 부회장이 비웃었어요. 무고하다고요? 본인이 인정했는데요.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서윤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밀었어요. 두툼한 파일이었습니다. 최 부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당시 조작된 증거들의 흔적입니다. 서윤은 단호히 말했어요. 그리고 부회장님이 관여한 정황도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사들은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얼굴들이 심각해졌죠. 이게 사실입니까? 한 이사가 최 부회장에게 물었어요. 최 부회장은 침묵했습니다. 검찰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서윤이 말했어요. 곧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제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회사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회의실을 나왔어요. 최 부회장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며칠 후 검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최 부회장은 소환됐습니다. 조사는 이틀 동안 계속됐죠. 언론도 이 사건을 집중 조명했어요. 7년 전 기밀 유출 사건 재조사. 당시 피의자, 누명 가능성 제기. 재벌가 후계 다툼이 원인.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댓글창은 의견으로 가득 찼어요. 7년이나 억울하게 살았다니. 재벌가는 역시 무섭네.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일주일 후 최 부회장이 자백했어요. 급히 소집된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최 부회장은 단상에 올라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꾸민 일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 씨는 무고합니다. 제가 후계 구도를 바꾸려고 조작한 겁니다. 증거를 조작했고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왜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7년 동안 양심의 가책은 없었습니까? 최 부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제 자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수 씨에게 그리고 회장님 가족에게 깊이 사죄드립니다. 서유는 사무실에서 그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봤어요. 민수의 누명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서유는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7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었죠.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수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발걸음이 빨랐어요. 대웅전에 민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었죠. 민수야. 서유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돌아봤어요. 진실이 밝혀졌어. 서유는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최 부회장이 자백했어. 당신 누명이 완전히 벗겨졌어. 모든 언론이 보도하고 있어.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담담한 반응이었어요. 이제 세상에 당신이 결백하다는 걸 모두가 알아. 서유는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다행이야. 당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어. 민수는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혼자 다 알아내느라 힘들었죠?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7년 동안 당신을 오해했어. 미워했고 원망했어. 당신이 날 배신했다고 믿었어. 민수는 서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였습니다. 서윤의 전화가 급하게 울렸어요.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회장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네. 방금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지금 당장 오시라고 하십니다. 서윤은 민수를 바라봤어요. 아빠가 깨어났어. 같이 가요.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가도 괜찮을까요? 서윤은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당연하지. 아빠께 사과받아야 해. 그리고 우리 다시 시작해야 해. 둘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둘 다 손을 꼭 잡고 있었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었어요.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서유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많이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서윤아. 아버지가 서윤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약했지만 분명했죠. 그리고 민수를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민수.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간호사가 부축하려 했지만 손을 저었습니다. 민수 앞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민수 앞에 섰어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인생을 망가뜨렸구나. 7년이라는 시간을, 젊은 나이에 그 긴 시간을. 정말 미안하다, 민수야. 민수는 당황해서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고개 드세요. 몸이 안 좋으신데. 아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렇게라도 사과해야 한다. 내가 너를 믿지 않았어. 내가 너를 의심했고, 내가 너를 내쫓았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입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어요. 용서해다오. 이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민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부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도 속으신 거잖아요. 최 부회장이 너무 교묘하게 꾸몄어요. 아버지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다. 내가 이렇게 너그러워서 다행이다. 서유는 두 사람을 보며 울었어요. 잃어버린 7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용서와 화해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다시 앉았어요. 앉아라, 둘 다. 서윤과 민수는 의자를 가져와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잔잔했어요.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구나. 회사를 지키려다가 정작 소중한 것들을 잃었어. 서윤이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고, 민수 너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서윤이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아빠, 이제 달라질 거야, 서윤아. 아버지가 말했어요. 회사보다 사람이 먼저다.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 민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민수를 불렀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천천히라도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민수는 서윤을 바라봤어요.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해도 됩니다. 급할 것 없어요. 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서윤은 두 사람의 손을 함께 잡았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제대로. 서로 믿고 이해하면서.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긴 터널 끝에 마침내 빛이 보였어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잃은 것도 많았지만 그만큼 소중한 것도 깨달았습니다. 진실의 무게, 용서의 힘, 그리고 사랑의 의미. 서유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빗줄기가 쏟아졌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민수도 창밖을 바라봤어요. 승복을 입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한다. 우리 함께 걸어가자. 서윤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7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을 배신자라 믿고 살아야 했다면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나쁜 사람이 되기로 선택한 민수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때로는 진실이 너무 늦게 밝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무료 버튼인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